이 선수가 2시즌 연속으로 강등이 됐지만 선수 개인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선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약속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스날 선수가 일단 3명을 했고 네. 토트넘은 1명 했으니까 비율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이번 선수는 누구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한번 우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한테 한번 빠져볼까요? 갈까요? 네. 붕붕! 네, 이름은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04년생.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애기야, 애기. 애기? 애기지. 포르투갈 올량 출신. 178. 아 근데 요즘에 선수들이 대부분이 좀 키가 다들 상향 평준화됐나 봐. 그러니까 경기에서 보면은 진짜 좀 작아 보였거든. 근데 78이면 사실 뭐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그치. 작은 키는 아니잖아. 그치. 주발은 오른발. 하지만 뭐 왼발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양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53.5. 53.5. 53.5. 그리고 이제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토날이랑 짝을 이룰 것 같다. 그래서 둘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다음 시즌.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 포지션으로는 뭐 수비형도 볼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등번호는 18번. 이정료가 일단 85M 파운드. 그냥 상당히 고가에 데려온 그치. 선수죠. 네. 이번에 말이 많잖아. 오버페이.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버페이를 하던 원하는 선수 무조건 사오자. 이게 이번 이적 시장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 팀이 원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춰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즌에 잘 보여줘가지고 이 이적료가 땅에 데리고 온 거구나 이걸로 보였으면 좋겠어. 자, 이 선수는 이제 유소년, 이제 올량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돼. 올냐넨스. 여기서 유소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게 원래 축구를 골키퍼로 시작을 했대. 골키퍼로. 키가 작다고. 그러니까 키가 안 큰다고. 그래서 너 골키퍼 하지 마라. 공격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공격수로 이제 뛰게 됐는데 공격수로 뛰었는데 골을 못 넣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뭐 공격 포인트를 못 한다가 아니고 이 연계를 되게 잘해줬대. 그래가지고 그럼 너 공격하지 말고 그냥 미드필더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드필더를 보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지. 사실상 진짜 멀티 포지션 선수네. 그치. 거의 토트넘의 존 오셰이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뭐 한창 맨유 경기 많이 볼 때 그때 퇴장당하면 뭐 오셔나 아니면 퍼디난드나 이렇게 맞아. 토트넘도 한번 그 퇴장당하고 케인이 한 키퍼 본 적 있지 않나? 거의 모든 골에 관여를 했었죠. 해트트릭하고 해가지고 골키퍼 해가지고 한 골 먹고. 그치.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골키퍼까지 아마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는 올냐넨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스포르팅 아카데미에 이제 입단을 하게 돼. 이때 나이가 12살이거든. 스포르팅에서 유스 생활을 한 다음에 16세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스포르팅하고 프로 계약을 하게 돼. 재능이 있었네. 그치. 근데 그러고서 스포르팅 2군 팀에서 뛰게 되는데 이 2군 팀이 포르투갈 3부 리그에 있어. 그래서 3부 리그에서 데뷔를 한 거지. 데뷔를 했는데 이 선수가 어리잖아.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딸려. 압박, 활동량으로 좋은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줘.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좀 이쁘게 차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개처럼 뛰는 스타일이었던 거 같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후백 아모린 감독의 콜업을 받아가지고 1군에 데뷔를 하게 돼. 그래서 1군에서 22년 10월 달에 이제 정식 데뷔를 해버린 거지. 1군 경기를 한 4일 뒤에 토트넘 하스퍼랑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나는 이제 토트넘 선수가 될 거다. 그건 좀 잘못된 정보는 뇌피셜은 좀 그러네요. 이럴 때 내피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1군에서 많은 출전은 못 하게 돼. 그렇지. 이때면은 이제 경쟁 상대가 우가르테나 뭐 여기 모리타 아니면은 페드로 곤살베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원을 같이 보다 보니까 특히나 우가르테 같은 경우가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선수다 보니까 좀 더 뛸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단 어리니까. 근데 어린데도 어쨌든 이제 1군 무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뛰었고 유로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한테 팀은 직장이잖아요. 그치. 되게 좋은 직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 입장에서 이제 이 선수가 주전 경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밀려났으니까 이제 에스토릴, 이제 같은 리그인 에스토릴로 이제 임대를 보내게 돼.
여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출전을 해버리고 에스토릴이 80년 만에 이제 리그컵 결승전까지 올라갔대. 근데 저거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면 포르투갈 리그에서 리그컵에서는 결승에 가는 팀이 솔직히 너무 강팀이 3팀이나 있어. 그렇지, 정해져 있지. 포르투, 스포르팅, 또 어디야, 벤피카. 그치. 근데 그 중에 2팀을 떨어뜨리고 에스토릴이 결승을 갔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임대 생활이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이때 크게 성장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팀으로 가게 돼. 어디로 가게 되죠? 프리미어 리그에 도전을 하게 되죠. 네,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을 해서 처음에는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막 왕성한 활동량으로 뭐 볼 운반을 해주고 뭐 볼 탈취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는 약간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선에 서지만 조금 더 공격에 치우치고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를 뛰게 됐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쨌든 36경기에 출전을 했고 2골 4도움을 기록했죠. 그렇지. 근데 이때도 약간 카드 트러블이 좀 있는 선수였어. 경고가 8장이나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이때 특히 경합 승리를 208회를 기록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20살에 20살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막 온 젊은 선수가 리그 전체 상위 10위권에 드는 기염을 토했죠 이제.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강등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강등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이적설 떴을 때도 영상 제목이 과연 강등 청부사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팀적으로는 솔직히 강등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즌이었지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즌을 보낸 거죠. 그러고 같이 이제 2부 리그로 내려가서 챔십에서 한 3경기 정도 뛰었나? 근데 마지막 이적 시장 이제 막판에 이게 저번 시즌 얘기예요.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하게 돼요. 뭐 생각보다 꽤 큰 금액으로 4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이 됐고, 그리고 약간 이 선수가 어쨌든 뭐 포르투갈에서는 뒤에서 일 처리하고 볼 이제 약간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역할만 맡았다면 아까 사우스햄튼에서는 전진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다고 했죠. 근데 그 전진성이 웨스트햄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가 됐고 그 전진 능력을 앞세워서 이적을 하고 바로 주전을 먹어버립니다. 웨스트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아랫선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봐도 보이지만 그냥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거의 뛰게 됐고 약간 6번에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 쪽 자리에서 뛰게 되죠. 근데 이때도 36경기를 다 소화하고 3골 4도움. 근데 이때도 경고가 7장입니다. 카드 트러블이 꽤 있는 선수라는 증거가. 근데 하나가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시즌을 뛰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그것도 요새 중원은 진짜 힘든 자리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태클 103회 리그 공동 5위의 역할이었고 활동량도 상위 10위에 들고, 근데 이 와중에 공격적으로도 좀 더 성장했습니다. 어쨌든 골도 넣었고, 그리고 썬더랜드전에서 넣은 중거리 슛으로 시즌 최고의 골, 웨스트햄 시즌 최고의 골에 또 선정이 되죠. 근데 웨스트햄도 강등이 됐어요. 하지만 이 선수가 2시즌 연속으로 강등이 됐지만 선수 개인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죠?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몸값이 그냥 거의 계속 2배 이상씩 뛰었어요. 그치. 근데 아직도 어리다는 게 조금 큰 이점인 것 같아. 그치. 이 선수가 오게 되면서 이제 좀 찾아봤을 거 아니야, 나도. 왜냐면 나도 토트넘 선수들 말고는 솔직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온다 해가지고 찾아보고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데제르비가,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볼 간수를 잘하고 볼 운반을 잘하고 킥이 좋아. 뭐 슛이나 이런 걸 떠나서 롱패스가 되게 좋더라고. 수비 같은 경우도 다 롱패스가 된 선수들을 영입이 됐고 타락박도 되게 잘하더라고, 수비수인데도. 뭐 로버트스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고. 그치, 레전드지. 그래서 뭐 토날리랑 마페도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조금 탄탄하고 롱패스나, 그러니까 빌드업이 가능한 선수들 영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공격수 제발 좋은 선수를 좀 데리고 왔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데제르비가 이미 브라이튼 때부터 계속 색깔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 촬영 전에 말씀하셨던 페드로 네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데즈르비랑은 좀 색깔이 안 맞지 않나. 데즈르비는 그런 롱패스가 오거나 좋은 질의 패스를 받았을 때 공을 발에 붙여서 전진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더 원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미토마처럼. 안 돼요, 비싸요. 그러니까 미토마를 하면 좋은데 미토마를 너무 잘 썼잖아. 그치. 사실 데즈르비 밑에서 미토마가 완전히 빛을 발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나는 페드로 네토보다는 사비뇨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즈르비가 예를 들어서 공격수는 있는 그대로 쓰겠다. 그럼 오케이. 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성장 과정을 알아봤고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장점은 탈압박이 좋아. 압박이 들어왔을 때 되게 잘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 왜 우리 둘이서 약간 대화할 때 한번 논쟁이 있었던 게 그 수비 지역에서 공을 받거나 탈취했을 때 바로 걷어내는 게 맞냐 아니면 한번 소유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한번 논쟁이 있었잖아. 근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볼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탈압박을 잘 해 또. 근데 그 부분이 나는 정말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덕목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치. 볼 전진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전진 드리블도 이제 잘하고 뭐 롱패스도 잘 되고 중앙 미드필더의 가장 큰 활동량 이게 너무 좋은 선수고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 골키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전방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패스만 하는 거긴 한데 가짜 9번.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아요.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부상 횟수가 적다. 단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기마랑이스 그리고 우리 선수는 아니지만 모건 로저스 그리고 토날리 이렇게 알아볼 때도 그렇지. 뭐 촐리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였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었지만 이 선수들처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사실 단점이 막 그렇게 엄청 명확한 선수는 아니에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1군으로 주전으로 그냥 그 몇 시즌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선수라는 방증이고 그럼에도 한번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요즘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한테 공격 포인트가 적다라는 게 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치. 특히나 여기도 써있지만 전문 6번이 아니에요. 근데 전문 6번으로 토날리라는 선수가 왔고 토날리 옆에서 같이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 그 미드필더 입장에서 토날리도 공격 포인트가 많은 유형이 아닌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까지 공격 포인트가 적다고 하면은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좀 더 쌓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는 워낙 킥이 좋은 선수고 특히 저번 시즌에도 중거리 시도도 꽤 많았고 박스 침투도 꽤 많았던 걸로 이제 봤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결정력만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 훈련 자체가 솔직히 토트넘이나 웨스트햄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전문 6번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토날리라는 엄청난 수준의 6번이 있기 때문에 저건 사실 단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드 트러블이 너무 많아요. 경고는 확실히 관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선수는 완전 1픽이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토날리는 그냥 주전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해갖고 못 나왔을 때 다시 대신 나올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벤탄쿠르 정도는 좀 괜찮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외에 토트넘에 과연 괜찮은 2, 3선이 있냐? 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선수들을 사왔는데 이 선수들이 빠지고 나면은 결국 강등권에서 허우적대던 미드필더진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저기서는 뭐 폭발적인 스피드형이 아니다. 이거는 미드필더 당연히 스피드 있으면 좋지. 근데 이 선수는 어차피 뭐 이게 스피드를 활용해서 하는 스타일보다 그냥 정말 왕성한 활동량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저것다고 뭐 안 될 건 아니다. 근데 나는 저번에 토날리 때도 얘기했지만 저 이종료가 너무 비싼 거가 이게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선수 자체가 그냥 저 금액에 걸맞는 선수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저 금액으로서 저 선수의 멘탈이 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서 나는 뭐 이정료 같은 경우는 워낙 요새 이정료가 많이 높아졌잖아. 가치들이 그냥 이번 시즌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85M이면은 그냥 싸게 데리고 온 거다. 너가 말한 대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는 100M짜리 선수인데 토트넘이 싸게 데리고 온 거다. 이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 뭐죠? 부상이요? 네. 한번 이제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해. 아이고 볼 게 없네. 글자는 많은데 없어. 사실상 부상을 정말 많이 당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따라가려고 스프린트를 엄청 해서 뭐 햄스트링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관절 쪽이 다친다든가 아니면은 엄청난 드리블을 하는 바람에 태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타 선수에 의해서 부상을 입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마페는 그쪽 어느 곳에도 솔직히 속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뺏기거나 내가 잘못 패스를 했을 경우에
내가 무리해서라도 끊으려고 하잖아. 이 선수들, 특히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상이 잘 일어나. 근데 이것도 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공을 뺏었을 때 상대편이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튼튼하고 제발 토트넘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진짜 토트넘은 부상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치. 근데 토트넘에서도 사실 다쳤던 선수들 보면 그냥 볼 소유하고 오래 드리블하는 선수들 아니면은 진짜 특히 포스텍 때 그 앞으로 다 전진해 있다가 뒷공간 털리는 거 따라가다가 반더벤 햄스트링 나가고 로메로 햄스트링 나가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마페는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사실. 진짜 간단한 부상 이력을 알아봤는데 이제 커리어 기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볼까요? 네. 자, 이 선수 보면은 아까 계속 말했듯이 공격 스탯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성인 무대에 너무 어린애가 나가갖고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공격 포인트가 좀 늘었다. 그치. 그때부터 조금 늘기 시작했고, 뭐 사우스햄튼 때도 좀 늘었지만 웨스트햄 때는 더 늘었다. 그래서 토트넘에 오면은 얼마나 더 늘까? 아, 뭐 단순 숫자 놀이로 그렇게 선수를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요케레스 씨.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 데제르비가 원하는 그 중원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진짜 데제르비 감독이 예전에 선수를 기용했던 거랑 비교해봐도 되게 비슷한 프로필의 선수를 잘 사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 포인트는 더 늘려야 되고, 그치. 옆에 짝꿍이 토날리니까 특히나 더.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빠따가 괜찮은 선수들이라 그 좋은 전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지 한번 정말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물론 저는 아스날 팬이지만 토트넘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토트넘의 그 수준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북런던 더비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치. 우리 채널을 위해서도 치고받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포체티노 시절에 그치. 그때는 이제 토트넘이 잘 나갔었잖아. 진짜 한마디로. 그때 북런던 더비를 보면은 진짜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이게 내가 그때 친구들한테 한 소리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북런던 더비를 하는데 아스날이 먼저 골을 넣었어. 북런던 더비에서 선제골이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비겨 있어. 근데 저는요, 저번 시즌도 재밌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제 토트넘이 2명을 하고 아스날이 3명을 했잖아요. 네. 한 명 더 해야 돼.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비뉴 영입이 가속이 된다, 아니면 뭐 페드로 네토가 정말 굵직한 이적설이 뜬다, 그러면 이 두 선수 중에 알아봤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런 게 없다면 저 세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세네시를 그치. 잘 몰라요 제가. 네. 찾아보세요, 알아서. 다 같이 알아보자는 마음에. 네. 그렇죠, 제가 찾아볼게요. 저희가 26일에 일요일에 라이브가 또 하나 예정돼 있죠. 그치. 라이브 하기 전에 영상을 또 하나 올릴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좀 종합적인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또 뭐 촐리스 같은 경우에도 메디컬 한다고 하니까 오피셜이 뜨거나 하면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고, 라이브 후에 그때 토트넘 선수 한 명 더 해드릴게요. 네. 라이브도 일단 토트넘 것만 하니까. 아니, 아스날 경기를 안 했는데 어떡해. 저 새벽 3시 반에 못할 것 같아요, 프리시즌. 혼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응 좋으면. 오케이. 어쨌든 오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닥이었습니다.